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어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어요. 참 이번 주 우리 증시.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다시 한번 2,500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90.91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보셔야 될 점은 바로 외국인이 사자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다양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달러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증권업계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이 잘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움직이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이 코스피가 움직이는데 좀 4월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삼성전자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중요한 것은 꺾이는 생산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버티지 못하고 꺾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꺾이는 생산량이라는 건 실적도 그렇지만 감사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면은 미국은 저 정도면 폭락하던데 이유가 뭘까? 왜 오를까? 그리고 실적 미스인데 주가가 왜 오르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살펴보면 아무래도 정재훈 기자가 설명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고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고가 늘면 아무래도 평가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아무래도 악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적 악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산을 했다 이러면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게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재고가 아무래도 2분기에 정점을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만큼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 바닥론 증권가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키워드를 준비해 본 거는 하반기는 다르다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원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2분기에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신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돼서야 이제 삼성전자의 랠리가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신중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날지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오늘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곳이 모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의 마지막 키워드로 3등은 처음이지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을 해왔는데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제친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LG전자의 1분기 실적이 빨간색이고 삼성전자가 파란색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게 IFRS 회계기준 도입으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제친 게 처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6,3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비 144.6% 늘어난 수치죠. 이것도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LG엔솔의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RA의 개정의 영향으로 이제 미국이 배터리 생산 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외부 요인으로 LG엔솔에서 추가 증설을 할 수도 있고 R&D 격차도 확대하고 또 재무의 안전성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3등은 처음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향후 4등, 5등 이렇게 삼성전자의 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왠지 살펴보면 사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보시면 저건 추정치입니다. 2.6조, 2.1조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굴욕 향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챙겨봐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월요일 10일부터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지난 FOMC를 통해서 이 금리를 25bp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도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많이 챙겨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14일에는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